자, 이어서 예고해 드린 대로 금요일마다 만나는 자, 우리 문화예술인 자, 민중 가수 손병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손병입니다. 네. 아, 지난주에 저희가 연결했어야 되는데 아유, 아, 지난주 정말 예. 숨가쁘게 돌아갔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2주 만에 저희가 만나 뵙습니다. 네네. 오늘은 집에 계신가 봐요? 예,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물론 2.5단계긴 합니다만 정말 그 자제해야 되잖아요, 돌아다니는 네. 거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야 뭐, 그 여의도에서 이렇게 멀지도 않고 아직까지 뭐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가능하면은 음. 이렇게 떨어져서 방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네. 집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비대면 네. 인터뷰 방송을 좀 진행해 보겠는데, 네. 자, 저희 이 방송 오직 손병희는 시사와 음악이 흐르는 방송입니다. 지난주에 최근에 있었던 네. 시사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는데 여쭤봐야 되는데요. 네. 제일 큰 이슈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네네. 2개월 징계 예. 처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 저도 이 결과 좀 보려고 기다리다가 네. 지쳐서 잠이 좀 들었었는데 네. 새벽에 결과 나왔어요? 새벽 4시가 넘어가지고. 뭐 얼마나 네,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네. 사실은 윤석열 씨를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의 대한민국의 검찰을 지지하던 안 하던 그리고 그 검찰과 일심 동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 등등을 지지하던 하지 않던 예, 윤석열 씨가 징계를 당할 것 같다. 음, 또는 심하면 해임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예상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의 다 했을 거예요. 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징계를 당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건 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인데 네, 아무튼 그래서 해임이냐 아니면은 그 6개월이냐 3개월이냐 뭐 대강 이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네, 2개월은 좀 의외였어요. 예. 음, 근데 저는 매우 이건 사려 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려 깊다.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솔직히 제가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네, 그 국민들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음, 그만큼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네, 다만 저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어, 보통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그 도덕상, 우리나라의 네. 관례상 저 정도면 그냥 사퇴를 해요. 보통은 안 그렇습니까? 아유, 뭐 사실 최동욱 총장 때를 보면 네. 감찰한다 그럴 때 그냥 옷을 벗었죠, 그때는. 예, 그리고 뭐 자기의 업무에 대한 이런 얘기 아니라 사생활에 대한 의혹이 더 컸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옷을 벗었는데 그런 다음에 보통은 법적인 투쟁을 통해서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공직 사회의 어떤 그런 매뉴얼 비슷했었는데 윤석열 씨는 그걸 택하지 않았죠. 그러나 네, 보통은 이 정도 의혹이 있다고 하고 또 사실 뚜렷한 범죄 행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 검찰총장으로서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임명권자라던가를 봤을 때 해임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라면 해임시켰습니다. 아, 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저 해임감이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고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의 정치적인 고려 네, 그리고 퇴로를 만들어 준 거 아닌가. 네, 마지막 예우를 당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아무리 그래서 그 회의하는 분들끼리 야, 아무리 내 입장이 이렇게 그 정직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미칠 영향, 음, 예, 검찰 내부나 또는 검찰을 지지하는 시민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그런 정당들에 대한 입장도 있는 거고 그분들의 그런 견해 같은 것, 정책 입지도 고려한다 하고 했을 때 음, 그래 그럼 정직을 하자. 그 음, 6개월 할 거냐 3개월 할 것이냐 하는데 2개월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네, 윤석열 개인에게는 그나마 남아있는 명예를 지키면서 퇴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잘못한 거인데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
네. 정치적으로 뭐 저는 이렇게 슬기롭다고 생각을 해요. 네, 슬기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이게 어떻게 해임이 안 될 수가 있을까 이런 그렇죠. 말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정직으로 끝난 것, 2개월로 마무리된 것에 대한 그렇죠. 예, 참 저 같으면 아니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보다 더 이상한 게 있는데 네, 아직도 이승만을 국부로 음, 박정희를 민족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울고 불면서 제사를 지내고 이 태극기를 흔드는 전 이것이 더 상식 밖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네, 한계인 것이고 말이죠. 네, 솔로몬의 그런 일화에 나오는 그 솔로몬 대왕이라고 한다면 음, 분명히 해임을 시켰겠죠. 네. 자, 뭐 또 윤석열 총장의 모습을 보면 지금 또 어제도 이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또 네, 그 앞서서 집행 정지 신청까지 내놨습니다. 네, 법원이 판단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끝까지 싸우겠다, 맞서 싸우는 네네.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공무원이 이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전례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검찰총장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인사권자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가 재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징계에 대해서 정직도 이게 가벼운 처벌이 아니에요. 그럼요. 예, 정말 큰 처벌이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정직을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뭐 사실 승진도 잘 안 되고 공무원 삶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고 이게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징계인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건 나는 못 네, 받아들이겠다라며 예. 이제는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자를 향해 항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가지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될 줄이야. 이렇게 많이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네, 말이죠. 그 학생들 징계할 때 보면은 그 제적이 있고, 여보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예. 제적이 있고, 퇴학이 있고, 정학이 있고, 네, 근신이 있지 않습니까? 음, 예. 그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징계위원회에서 이게 정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어, 처벌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럴 경우에 보통 학생들은 그걸 받아들이죠. 음, 또는 얘를 퇴학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 앞날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네, 불러갖고선 너 그냥 퇴학을 할래?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갈래? 그래서 음, 전학을 시키기도 하죠. 보통 이 네, 정도의 타협을 한 경우는 있는데 음,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씨는 무슨 대통령 친구가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무슨 장관도 아니고 말이죠. 음, 어, 공무원인데 네,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으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불복할게요라고 이렇게 하거나 네, 그것을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음,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할 거냐 그랬더니 네,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은가? 자, 아, 이거는 정치 행위라는 것이죠. 네, 저는 이것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씨가 정치를 한 지는 오래됐다고 생각을 다들 합니다만 네, 이것은 너무 명확해진 거고 음, 지금 검찰 조직의 그런 개혁 같은 것은 아예 그 고려 대상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 나라의 지금 앞길 또 지금 현재 코로나 이 19 전국에 따라 벌어지는 온갖 뭐라 그러나 고난들 네, 이런 것은 자기 바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음, 걱정이고 나 바르고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똘마니들 음, 네, 앞날만 걱정하는 것이죠. 네. 검찰 조직을 어떻게 보면 지키려는 그런 듯한 느낌만 들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뉴스 들어왔네요. 윤 네. 총장 생일이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대검찰청 정문 예. 앞에 보수단체 소속의 수십 명이 머리에 꽃가루를 쓴 채 시민들에게 떡을 아, 돌렸다. 환갑을 맞아서 떡을 돌렸다. 근데 윤 총장은 대검에 사실 출근할 수가 없거든요. 정직이라서.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이런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조폭의 행태랑 똑같은 것이죠. 음, 우리 형님께서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데,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은
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네. 이것은 윤석열과 추미애 나아가서 대통령과의 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 이분들은 모두 역할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명확한 것은 검찰 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거든요. 아. 물론 거기에 역할극을 맡고 있는 그런 배우들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하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그 주제의식은 사라지고 네. 저 사람이 연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음. 즉 연극을 보고 나왔는데 야, 그 사람 그때 대사가 멋지더라. 뭐 네. 이것만 남는 것이지. 아. 아, 이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는가? 네. 어? 연극이 어땠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그 자초한 면도 있는 것인데 말이죠. 네. 검찰 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찰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지나쳐갖고 내가 앞으로 어,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음. 경도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참 윤 총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윤 총장 같은 경우는 6가지 징계 청구 혐의 가운데 4가지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네. 법관 사찰 의혹, 채널A 네. 네.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네.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네. 정치적 중립성 손상 이걸 네네. 징계에서 인정을 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정직이든 해임이든 이걸 떠나서 이 4가지가 인정이 됐는데 징계위에서 그 검찰총장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저는 아직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4가지 혐의가 그거 인정이 됐으니까 예. 뭐 이걸 징계 수준에 뭐 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떠나가지고 이 4가지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참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이것이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검찰총장으로서 옷을 벗게 되면은 이제 사법 처리 수순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죠. 이럴 버틴다. 이럴 때 이럴 때 그 강단 있는 조폭두목은 네. 아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개기는 것. 예, 아 그것이 강단 있는 조폭두목의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이, 음, 그에 비해서 그 추미애 장관께서는 네. 자기가 그만두겠다라고 음, 했잖아요. 네. 어, 너무 비교가 되죠? 대비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겠습니까? 음,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네. 나는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 임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난 검찰 개혁하려고 법무부 음, 장관을 한 것이다. 네. 라는 것을 웅변한 것이고 어찌됐든 이것 때문에 많은 무리가 일으켜졌고 국론이 분열되고 그랬으니까 네, 그런 책임도 내가 지겠다. 뭐 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추 장관이 잘못한 게 뭐길래 지금 사퇴를 해야 되느냐? 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분의 그 결정은 매우 존중합니다. 아, 참, 추미애 장관이 11개월 동안 지금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고초를 좀 겪은 부분이 있어요. 아들 문제도 네, 그랬고, 그러니까 윤 총장에 대해서 뭐 인사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보도를 보면 네네, 마치 뭔가 계속해서 분란을 좀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좀 보도, 이런 취지의 뉘앙스가 있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언론 지형도 안 좋았고요.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국 이제 공수처법도 개정이 되고 네,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도 이렇게 네, 알려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6가지 중에 4가지는 징계에서 판단해가지고 처벌하는 징계를 내리는 거기까지 네네, 왔습니다. 네네. 참 저, 외로웠겠다는 생각 들어요. 예, 예. 아유, 그럼요. 네. 저는 개인적이라기보다도 음, 봤을 때 그 추미애 장관, 이 정도의 그런 강단과 네. 이 정도의 그 정치적인 짬밥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물론 전문 음, 분야에 대한 그런 식견은 물론이고 네.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음,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이 추미애 장관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정직 2개월로 된 다음에 사퇴를 하겠다라고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음, 위대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그렇게 사퇴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음, 우리나라 아닙니까? 불완전한 우리나라. 네. 그 검찰공화국인 우리나라 말이죠. 네. 하.
여기에서 피치 못할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결정은 훌륭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물론 예, 공은 던져졌으니까 음. 이 사표를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참 여러 가지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 손병희 씨와 함께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노래 좀 한 곡 들었으면 네. 좋겠어요. 예. 저희가 예, 예, 사실은 정직 2개월이 결정이 된 다음에 네, 아, 뭔가 좀 이러저런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면서 네. 12년 전에 만들었던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12년 전이면은 광우병 네, 촛불 광우병 집회? 때였어요. 네. 아, 예. 그때 그 여름 내내 싸웠잖아요, 우리가. 그때 뭐 엄청났죠, 그때도. 네. 사실 근데 그때 제가 여름을 넘기기 여름 중반까지는 머리가 길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지금 뭐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워낙 원래부터 이렇게 예, 아,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곧 비디오로 나올 텐데 네.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브릿지도 아,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 멋쟁이셨네요. 그럼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미장원에 가서 네. 헤어숍에 가서 10만 원 이상의 그런 예. 예. 근데 그 이때 여름에 하도 이 매일 나가서 노래하고 그러는 게 더워서 네. 그때 이제 삭발을 했거든요. 이명박 정권 음. 안에서 내가 머리를 기르지 않겠다라는 아. 핑계를 대면서 삭발을 했어요. 네. 예. 바로 2008년 광우병. 사실은 그때 그 쇠고기가 뭐 광우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 그 주권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무역 주권에 대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네. 예. 주권자. 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금년의 사태에도 윤석열과 추미애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네. 사법 그 정의를 세우는 데 아니냐 이런 것처럼 어쨌든 그래서 2008년에 이명박 정권의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네. 그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느 음. 날 한겨레 신문에 당시에 그 곽병찬 대기자 정도 됐을까요? 나중에 이제 네. 한겨레 신문의 사장도 하셨습니다만 아. 편집인이었나? 하여튼 그분이 어, 남미의 비올레타 파라라고 하는 네. 위대한 그런 노래 운동가가 쓰고 많은 남미의 중남미의 가수들 불렀던 특히 우리에게는 메르세데스 소사를 음. 통해서 많이 알려진 그라시아스 알라비다 즉 삶이여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번역할 네. 수 있는 그 노래를 그 인용을 하면서 음. 기사를 그 사설 비슷한 걸 썼어요 칼럼을 네. 그걸 보고서 감명받았는데 와 신문 보고서는 야 이거 마음에 남네 그리고 음. 그날 데모를 갔다 왔는데 네. 제 라이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라이벌 야, 누굽니까? 야, 손병희, 내가 그 곡 썼는데 한번 들어봐라. 어. 예. 그래서 아차, 내가 그 한수 놓쳤구나라고서 듣지 않고 네. 제가 먼저 곡을 쓴 다음에 나중에 들어봤어요. 뭐가 더 역시나 좋던가요? 제게 훨씬 좋았죠. 네. 저기 뭐 최근 1분 동안의 이야기는 그냥 그 유머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네. 팩트는 그때 안치환 씨가 그 기사를 보고서 곡을 썼다는 거고 아하.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 노래를 듣지 않은 채로 제 나름대로 곡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나중에 그 곡을 각자 앨범에 발표를 했거든요. 음. 그게 그 안치환 씨의 삶이여 감사합니다라는 노래고요. 네. 또 저로서는 삶에 감사해라는 노래입니다. 비슷하네요, 제목이. 똑같죠. 왜냐하면 그 칼럼을 보고 곡을 썼으니까. 예. 그렇군요. 예. 하지만 더 그래서 좋다. 예. 당시에 제 친구, 지금도 친한 친구입니다만 사진가 이흥열 씨가 네. 저랑 같이 어느 날 같이 나가서 이 친구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제 그 노래 나중에 그 사진 슬라이드를 입혀줬어요. 예. 음. 그걸 그저께 제가 갈무리를 좀 하고 자막도 넣고 그래서 아.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네. 그 노래를 오늘 우리 음. 그 오마이뉴스 시청자들과 감상하면서 네. 12년 전에 우리는 어떻게 싸웠고 음. 12년 후에 윤석열의 정직 2개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네. 우리가 겨우 일개 검찰총장 하나 정직 2개월 시키는데 이렇게 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네.
불과 우린 12년 전에 이명박이 그 대통령이었고 그 몇 년 뒤에는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다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네.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12년 동안 답답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만큼 발전해왔다. 라는 그 의미에서 삶에 감사해.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또 우리 그 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오늘 그 노래를 나눕니다. 네, 알겠습니다. 삶에 감사해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고요. 다시 이어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고 그 전에 저희 네. 광고 말씀 잠깐. 이 방송 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면 010-3279-3828 010-3279-3828 저희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셔서 오마이TV의 자발적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010-3279-3828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십시오. 자, 네. 저희 노래 나오는 동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병희가 부릅니다. 삶에 감사해. 여기 광장에 모인 우리들 서로 손을 잡고 어깨 두드리며 한 방울의 물이 모이고 모여 큰 물이 되고 바다 되듯이 반딧불 하나가 모이고 모여 세상 밝히는 촛불의 바다로 광장으로 나가 삶에 감사해 거리로 나가 삶에 감사해 물대포를 뚫고 삶에 감사해 방패막을 열고 삶에 감사해 젊은 경찰이여 삶에 감사해 그댄 나의 형제 삶에 감사해 우리의 아들 삶에 감사해 함께 노래해요 삶에 감사해 이제 삽질은 실소 삶에 감사해 영교시도 실소 삶에 감사해 미친 쇠고기는 너나 질쳐드세 삶에 감사해 바른 말을 하는 삶에 감사해 그런 방송 원해 삶에 감사해 도설 쓰지 않는 삶에 감사해 그런 신문 원해 삶에 감사해
감사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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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네, 삶에 감사해 듣고 왔습니다. 와, 내 화면 보는데 네, 정말 옛날 생각 나네요. 그게 벌써 옛날이에요. 옛날이 예. 됐네요. 12년 전이고. 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네, 우리 손병희 씨 지금 헤어스타일이 더 좋습니다, 저는. 자, 지금이 더 세련되고 멋있습니다. 그날 저 화면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그때 그 광우병 집회 때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네.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때 출연진이었기도 했었던 안치환 씨 등등이랑 시민들이랑 어울리면서 놀고 그랬던 그날이에요. 아.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두 번째 달이라고 하는 그런 팀도 네. 같이 있었고 그 하림 씨 있죠? 네. 예, 최근에 그 쇠물 쓰지 마라 캠페인 했었던 하림 씨도 그때 자리에 있었고 또 이자람 씨, 네. 예, 어쩌다 이자람 밴드의 이자람 씨도 그때 있었던 기억이 나고 어떤 시민들이랑 가수들이랑 바로 그냥 땅바닥에서 철부닥 앉아갖고 어울리기도 했었던 그런 날이었었죠. 네. 그런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또 이러저런 시행착오도 겪고 했기 때문에 네. 2016년, 17년에 그 엄동설안에서도 별다른 불상사 없이 우리가 촛불 그런 시위를 이룰 수 있었고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에 자. 비하면 지금의 그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후순위일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네. 참 너무 어려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고 말이죠. 그래도 지치지 말고 네. 저희 12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네. 불과 몇 년 전에 또 저희가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면서 촛불을 들고 나왔던 것처럼 끝까지 가는 거죠. 지치지 말고 우리의 대의를 위해서 가는 거죠. 뭐 진보의 길이라는 게 이다지도 지난하고 또 그러게요.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해가 되면서도 약간 섭섭한 안타까운 시각이 뭐냐면 네. 이 검찰총장이랑 뭐 추미애 장관이랑 싸우고 이러는 거는 지들끼리 권력 다툼하는 거 아니냐. 아, 예. 그냥 또 큰 뭐 시끄럽다. 놈들끼리. 그만해라. 네네. 뭐 이런 네. 목소리. 예, 지금 민생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네. 예. 그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금 억압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 권력 다툼하느라고 지금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네. 시각이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당연한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거. 예, 뭐 전제군주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네.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 잠깐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거기서 봤을 때 좀 그 고무적이었다고나 할까요? 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거기 제가 그때 보기로는 두 분의 최고위원께서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죠. 네.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벌써 일주기가 된 그런 고 김용균 네. 노동자 그리고 그 어머니 김미숙 씨의 지금 그 단식 농성에 단식농성. 대해서도 예. 언급을 하고, 네. 그 중에는 이제 삼성 출신의 양향자 최고위원회 발언도 있는데, 네. 뭐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보면은 당신은 삼성 대변인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네. 아무튼 오늘 그 키포인트는 그거 아닙니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거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두 분의 최고위원께서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직 2개월에 공수처법 통과되고 그랬었습니다만 네.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노동권, 생명권 이것이
우리나라 지위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좀 열악하다. 네. 이런 거. 예. 그렇죠. 참, 이 노동 문제를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먼 것 같고, 네.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에도 네. 많은 노동자들이 또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네. 이번에는 이 법안 우리가 어떻게든 좀 꼭 통과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의총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정의당 같은 경우가 지금 앞장서서 지금 뭐 농성동 성명서 발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오늘 최고위원 그 회의에서 나왔던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말씀 외에 제가 참 그 고무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네. 두 가지입니다. 정의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표하면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것을 보완을 해서 그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걸 지킬 거 다 지키면 중소기업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존중하면서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거면은 회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네.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이 중대재해 뭐 기업처벌법 하는데 네. 할 거면은 제대로 좀 해서 음. 빈틈이 좀 없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우리 사정으로 봤을 때 특히 중소기업한테는 참 어려운 주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앞으로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아. 기업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좀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면은 기업이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5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고 정주영 회장, 현대, 네, 이분이 영국까지 가서 그 돈을 빌려오잖아요. 네. 즉 우리 그 조선소 만들어야 되는데 유조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네. 근데 당신들 무슨 기술력이 있다고 돈 있다고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정주영 씨의 그런 그 회상에 따르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놨다. 아, 그때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거북선이 이제 도안이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거북선은 철갑선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500년 전에 철갑선 만든 나라다라고 하면서 돈 내놔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는 그래서 돈을 갖고 온다면 어떻게 했냐면 조선소를 지으면서 유조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조선소를 지으면서 지으면서? 유조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974년인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만 톤인가 30만 톤 용적을 갖고 있는 유조선을 만들었다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테이프도 끊고 네. 뭐 신문 방송에 도배되고 난리 났었거든요. 대단한 거였죠. 그 몇 년 전에 포항제철의 완공만큼이나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네. 여기서 숨겨진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조선소를 세우고 유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수백 명이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사람의 목숨값이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파리 목숨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12년 전에 예.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왜 갔냐면은 세계 테마기행이라고 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찍기 위해서 갔었는데. EBS 네, 그렇죠. 맞죠? 네. 거기 출연하셨어요? 그럼요. 이태리였으면 저한테 연락이 안 왔을 텐데. 네, 방글라데시로? 방글라데시니까. 네. 저도 그때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방글라데시를 가보겠느냐 해서 네. 갔었는데 제가 그때 놀란 장면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오일과 관련돼 갖고 이 테마에 관련돼 갖고는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거기 이제 고속도로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고속화 도로라고 합시다. 네, 고속화 도로를 달리고 있는 그 당시로는 최신의 버스, 네. 고속버스 앞에 차장이 있었어요. 차장이 남자인데 네. 자리에 앉아서 가는 게 아니라 앞문을 열어놓고 매달려서 가는 겁니다. 왜요? 예. 빨리 달리는데? 네. 그리고는
기사는 계속해서 그 빵빵거리면서 네. 크락션을 울려요. 그리고 조수는 그런 차들한테 물러나라 그러기도 하고 네. 뭐 이것저것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상하게 거기서는 그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오디오가 네. 고장 나더라도 크락션은 다 성해요, 차들이. 음. 거기서 크락션은 뭐냐면 나 가고 있으니까 비켜라가 아니라 나 그냥 가고 있어야 해요. 비키든 말든 나는 가니까 알아서 해라 이건데 그 고속화 도로에서 그런 식으로 달리면서 사람들이 치여 죽거나 이런 일이 있다 얘기예요. 아.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빠른 속도로 갑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물어줘야 될 돈보다 네. 자신들이 빨리 감으로써 그 창출되는 이윤이 더 많으니까. 아. 저는 그때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음. 즉 우리나라도 50년 전에는 그때 사람이 몇백 명이 죽던 네. 배를 만드는 게 더 나았던 때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사실 죄송합니다만 고 정종 회장의 노동과는 크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1987년에 7, 8, 9 노동자 대투쟁 때 또 그 후에 그 시칼 테러, 현대조선의 시칼 테러 유명하잖아요. 네. 네, 이런 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십몇 년 동안 노동관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노동관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강요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때 이후로 50년이 지나면서 우리 지위는 경제적 지위는 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그런 면모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노동관만큼은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 뭐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단히 많이 아는 사람처럼 하는 거라서 좀 합니다만 네. 또 예를 하나 더 들 게 있어요. 어떤 게 또 있습니까? 그 허쉬 초콜릿이라고 아시죠? 네. 허쉬 초콜릿을 만든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은 밀튼 허쉬라고 하는 그런 그 미국인이거든요. 밀튼 허쉬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게 찌질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1850년대에 태어났는데 네. 이분이 운이 좋게도 캐러멜을 배우고 캐러멜에다가 우유를 넣는 방법을 배워서 대박을 터뜨려요. 그런 다음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산업박람회에 가서 초콜릿 기계를 보고 독일에서 온 초콜릿 기계를 보고 네. 이거다라고 해서 초콜릿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자기 회사를 다 정리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회사의 종업원들이 노동자들이 행복해야지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고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다는 일념으로 지금은 허쉬라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도시 하나를 만듭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지금도 땅이 넓습니다만 빈터가 많으니까 네. 옥수수 농장 터 하나를 사서 거기에 공장도 세우고 공장에 맞춰서 병원과 학교와 뭐 이 온갖 복지 시설 같은 거 다 만들어요. 네. 그야말로 나쁘게 얘기하면은 허쉬 왕국의 제왕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그 자선 사업도 병행했다는 얘기죠. 그분이 허쉬가 90이 넘은 나이에 죽는데 1945년에 네. 1920, 3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도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잖아요. 네. 그래서 허쉬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그 노동자들 몇백 명이 노동조합을 결성을 합니다. 그때 밀턴 허쉬는 황당한 거죠. 내가 당신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응? 다른 회사에 비하면은 네. 월급도 많이 주고 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응? 실제로 밀턴 허쉬도 자신이 세운 병원에서 죽거든요 나중에. 근데 어떻게 노동자를 만들자고 하느냐라고 네. 했었고 그를 따르는 그 노동자들도 화가 난 거예요. 저 새끼들 배신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려가고는 몇백 명이 농성하는 데를 농성장을 다 때려 부십니다. 이분들로서는 그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1차적으로 박살이 나요. 네. 하지만 몇 년 뒤에 재건설이 되고 지금 노동조합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노동자의 권리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우리가 살았었던 그런 세월이랑을 비교할 게 아니라 네. 가치로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그런 자비심에만 뭐라 그러나 네. 노동자의 권리를 맡긴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아무리 그 사내 복지에 힘을 쓴다 하더라도 네. 노동조합이 없는 그런 회사는 더 이상은 21세기 회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것이죠. 참 이 노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일화를 두 개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에서 이번에 논의해서 1월 임시국회가 이번 임시국회 끝나기 전에 1월 네. 초에는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바꾸자. 그럼요. 검찰 개혁이나 뭐 국정원 개혁, 경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도 우리 열심히 하고 뭐 공정거래 3법도 있지만 이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을 위한 이 법안, 이 제도도 좀 바꿔보자. 이번엔 정말 해보자. 이런 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아마 이 부분 논의해가지고 합의 처리할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참 그래요. 지금 너무 검찰 개혁 이거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처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네.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선의 안전장치죠. 네, 이렇게 이거 빨리 가야 되고 또 사실은 또 제가 아시다시피 그 통일운동 단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몇 개 통일운동 단체에서 어제 오늘 연이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 바로 더 이상 이제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질 수가 없다. 예. 정부 나서주고 네, 미국과 협상하고 네, 이런 것도 오늘 그 대북 전단지 살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살포 금지법 만들어야 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여태까지 발전한 것도 참 대단한 것이지만 네, 항상 가로막힌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북괴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이때 한국적 민주주의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유신도 하고 독재도 하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정가의 보도처럼 쓰였죠. 분단 그렇습니다. 상황이. 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전단을 계속 살포하면서 북한의 네. 인권을 위해서 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과연 도움이 되냐? 북한 인권을 네, 좀 향상시키는데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자체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고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알고서도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네.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 운운하고 그러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익뿐 아니라 남북 네. 간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데 네. 야, 이런 것을 게다가 말이죠. 결정적인 건 그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사회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들이 돈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칠게 얘기를 할게요. 일부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하는 분들은 공통점이 네. 사회 정의는 남을 나라하고 미안하지만 네.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사회적으로 별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를 끼칠 뿐이죠. 가짜 뉴스를 연신 퍼나르고 악의적으로 사람들 모함하면서 어그로를 끌면서 돈을 버는 것과 네. 남북 간의 관계는 남을 나라 하고서 북한에 전단지 날리면서 돈벌이를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네. 시민평화포럼 대북협력 민간 단체 협의회 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네. 많이 익숙하시죠? 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금강산 기업협회, 남북경제협력협회, 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그리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의라고 하죠. 네. 이렇게 7개 단체의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뭐 제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인데 그 골자만 말씀드리자면은 남북 당국은 중단된 대화를 재개하고 지난 네. 시기 남북 정상들 간에 합의한 사항들에 대해 이행해 나가자. 네. 그리고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또 코로나
대책도 같이 세우고 네. 뭐 이렇다는 얘기고요. 또 바이든 미국 정부와 북 당국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새로운 북미 관계 개선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사회의 그런 협조를 예, 요구하면서 남한 정부가 책임을 갖고 수행하는 남북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권을 남한 정부에 위임할 것을 촉구한다. 즉 뭔가 남북 교류를 하고 싶어도 국제 제재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전에 도정환 그 장관이었을 때 이분이 하소연을 했던 게 저기 DMZ 쪽으로 포크레인 하나를 보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남북 간의 공동 작업을 하고 싶어도 네, 막혔었죠. 예, 이런 제재에 대해서는 좀 남한 정부에게 좀 맡겨달라 네. 이런 얘기. 근데 이 대강 이 세 가지 정도로 해서 7개 그 시민사회단체 통일운동 관련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대북 전단지 살포 네. 금지법에 대해서 촉구하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남북 문제 우리 평화롭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네, 체제를 존중하고 그런 것부터 좀 시작이 되는 거고 판문점 선언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 전단 살포 이건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좀 늦은 네. 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2년이 그렇죠. 넘어서 3년 다 그러니까 돼가는데 참 그 금년에는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검찰 개혁 때문에 네. 너무 많은 것이 묻혀져 가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버랩한다는 기분으로 이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라든가 또 이 남북 간의 관계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세월호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의 또 친구들의 눈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말이죠. 외면보다도 너무 이 다른 것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네. 예,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죠. 예. 네, 저희가 오늘 우리 민중 가수 손병희 씨와 함께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또 노래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 이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지금 현안에 대해 민중 가수 손병희 씨의 노래로 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이 방송할 때마다 제가 참 그 남사스럽고 창피하고 좀 그런 게 아니 프로그램 제목 자체가 오직 손병희예요. 네, 아니 뭐 그때보다도 그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서 네. 내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 게 참 주제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정말 합니다. 무슨 말씀을 네. 그러십니까? 다 다만 지금 그냥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다 꿰고 계시고 살아오신 그 장본인이신데. 다만 그냥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 뭐 그런 좋습니다. 기분으로 하는 건데 용서해 주시고요. 네. 지금 그 많은 분들 오마이 TV를 통해서 보고 계시죠? 네. 저 10만원 클럽 이 시대 최고의 연대는 입금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손병희 TV를 통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윤혜림님, 복도래님, 나라님, 전학하단장님, 단호박님, 네, 김은성님, 네. MJ 코님, 김연희님, 신윤창님 이런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노동조합 인정하라, 평화에 오라. 예. 네, 소외된 법들 빨리 통과시켜라. 네, 이런 거입니다. 네. 어, 저희 오늘 그 마지- 오마이 예, 예. TV에서 Y님께서 실시간도 네, 네. 후원도 해주셨어요. 유튜브에.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참 송년회 신년회 어디도 못하고 그러게요. 사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참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버텨내고 견뎌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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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자, 마지막 네. 노래는요. 어떤 노래로? 그 노동가요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김호철 씨가 만든 희망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희망의 노래. 네. 희망을 가지고. 예, 노동자들 조직된 노동자들은 다 아는 노래들이에요. 네. 그 술자리에서 특히 많이 부르는 그 노래인데 우리가 희망을 갖고 네. 예, 가슴을 열고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네, 희망의 노래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손병희 씨의 희망의 노래 저희가 들은 다음에요. 이어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제가 인터뷰한 그 영상도 있거든요.
손병희 아, 씨도 예, 네네. 노래 맞추고 한번 보세요. 여기 풍경이 예. 너무 예쁩니다. 지난해 저도 가고 싶어요. 네. 아, 모시면서 또 네. 주말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가 박수로 손병희 씨의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의 빈잔의 술을 따라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피 맺힌 노동에 무너진 가슴에 우리 희망의 꿈을 따라라. 보라 거대하게 몰아치는 태풍의 쓰라림 칼바람. 저 더러운 것들 싹 쓸어서 우리 해방의 불 밝히리라. 나의 슬픔도 가져가거라. 나의 눈물도 가져가거라. 피 맺힌 노동에 무너진 가슴에 우리 해방의 수를 따라라. 보라 거대하게 몰아치는 태풍의 쓰라린 칼바람. 저 더러운 것들 싹 쓸어서 우리 해방의 불 밝히리라. 나의 슬픔도 가져가거라. 나의 눈물도 가져가거라. 피 맺힌 노동에 무너진 가슴에 우리 해방의 수를 따라라. 피 맺힌 노동에 무너진 가슴에 우리 해방의 수를 따라